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이상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이상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소 기업 안에서 기생하는 조소 소사장 밑에서 일하는 링기어 소재 만드는 1년 비정규직, 1년 정규직, 2년차, 32살, 연봉 4,500만원 벌고 있습니다. 주의하 2교대입니다. 비정규직 때 3개월만 일하면 정규직 시켜준다고 해서 다 휴가 갔을 때 혼자도 일하기도 하고 쉬는 날 하나도 없이 일하고 사람들 들어오니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전기차가 대세가 되어가고 몸도 안 좋아지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해야 할지 아님 망하지 않는 차이나 전기차 쪽에 돈은 덜 벌지만 다녀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정년 때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뭔가 말이 좀 안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계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계대 공장. 일이 많이 힘드세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가 보네. 링기어라고 하는 거 보니까 CNC 다루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CNC. 일이 어떻게 힘들어요? 뭐 밤새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뭐 중량물 나가는 물건을 자주 옮겨가 힘들어요? 뭐 어떤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그럼 일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주에 얼마 정도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쉬는 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네네. 가능합니다, 희원님. 가능해요. 바쁘면 6일이 난다고? 그럼 본인은 지금 일하는 게 못 버티겠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못 버티겠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는 내가 좀 버티고 일하기 힘들겠다. 망할까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뭐 때려치고 싶다 뭐 그런 겁니까? 아, 뭐 전기차 때문에 망할까봐. 근데 쉽게 망하진 않을 텐데. 왜냐하면 전기차가 뭐 지금 시판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기차가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전기차 한 대 뽑으면 1년 넘게 걸리잖아요. 전기차 그리고 또 화재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 업계 일하시는 분들 입장은 어때요? 얘기 나눠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만약에 전기차 이제 상용화 되면 제대로 이제 전기차만 나오면 우리 회사 같은 곳은 못 버티겠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끼리. 해본 적 있어요? 이 전기차가 이제 하나둘씩 출시가 되는데 우리 같은 회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직원들끼리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본 적 없어요? 네네네. 해본 적은 있는데 전기차 10년 안에 절대 안 된다. 근데 전기차가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전기차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아, 전기차 조만간이라 하는 분들은 다 나갔다고. 그러면 그 나간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요. 님도 젊은 나이대에 속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집에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많이 좀 갖다 줘야 된다. 음, 아니 뭐 우리 집이 좀 뭔가 힘들고 내가 뭐 빚이 있어가지고 뭐 나가야 되는 돈이 많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빚이 좀 있다고요? 아 진짜요? 아 어떻게 하다 빚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가 뭐 집 사가지고 빚 생겼나? 네네네. 음, 아 장기 백수였다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나오고 나서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아 희원님 감사합니다. 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본적인 부품은 내연기관은 똑같거든요. 엔진만 다를 뿐, 엔진하고 배터리만 다를 뿐, 그 외에 들어가는 부품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 희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인 회사가 엔진이나 뭐, 그, 관련 제품 만드는 게 아니면, 좀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전기차도 배터리하고 이제 엔진만 다를 뿐, 그 들어간 연료만 다를 뿐, 나머지 돌아가는 똑같잖아요. 수동 기어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이제 아이템을 바꿀 거 아니야. 수동 기어가 아닌 자동 기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상님이 지금 나가서 뭐 받아주는 곳이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님 같은 입장을 가진 회사들이 많아요. 안 바꾼다고요? 아니 지금 수동기어 들어간다고 해서 수동기어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 지금. 자동차도 수동이 없잖아요. 다 오토 아닙니까? 화물차도 거의 오토로 나온 마당에. 아 포스코 하청요? 아 포항 사시는구나. 그러면 이직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이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그 포스코 하청 들어가면 되겠네요. 포스코 하청 좋아요. 예, 좋습니다.
희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요, 당장 준비해야 돼, 당장. 예. 제가 보니까 회사 방침을 봤을 때,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니 월급 100에서 50 낮춰서 준비하라고. 근데 그거는 왜 낮춰서 준비하라고 하냐면, 그 자동차하고 철강하고 교대금 방식이 달라요. 대신에 쉬는 날은 더 많을 거예요, 이상님. 쉬는 날은. 자동차는 2주 2개 되고요. 철강은 특히 포스코는 4주 2개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반은 쉬어요. 네, 쉬는 날이 더 많아서 그래. 이게 돈이 적은 이유가, 더 적게 일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미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쉬는 날 없이 일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고. 사실 저게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님 잔업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뭐, 잔업이나 특근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4,500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4,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나중에 또 자리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기회가 될 때. 돈도 중요하지만, 회사 노동 강도나 비전도 중요하죠. 비전은 더 중요합니다. 예. 근데 자동차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에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자동차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고 있거든요. 빨리 이렇게 발전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외제차도 그렇고 외국 차들도 지금 보면 내연기관 차를 사실상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자동차 커뮤니티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물론 거기 있는 내용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저기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전기차만 만들어요. 포르쉐나 독일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찍어낸 내연 모델이 마지막 모델이라고 그냥 다 놓고 얘기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내연기관, 기름 먹고 나가는 차를 안 뽑는다는 거예요. 네. 이미 독일이랑 미국은 준비가 돼 있어요. 한국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오는 내연기가 나오면 다음부터는 전기차만 좀 많이 찍어낼 것 같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대형차나 대형 세단에 대해서 전기차를 만든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중형이나 중형 SUV 크기의 어떤 전기차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한 4, 5년 뒤면 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은 아직 전기차가 몇 대 안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요즘에 기름값도 많이 비싸잖아요. 예. 사실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연료비가 안 든다는 거죠. 연료비가. 지금 기름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이 기름값에 대한 부담 많이 느껴요. 네,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게 자동차 이제 이 부품 쪽 현황도 보면 고민이 많아요. 네.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연기관 만드는 사람들이 이 전기차 시대로 이제 갔을 경우에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대비가 안 되는 데는 그냥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나라는 해외로 수출을 못해요.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국내밖에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대부분 현대, 기아, 쉐보레 이쪽에 다 맞춰져 있어요. 국내밖에. 국내 내수용밖에 못하는 거야. 해외로 못 보내. 왜냐? 우리나라 이제 부품이 뭐 품질이 떨어져서 못 보냐 이게 아니라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에서 밀려버려요. 애초에 자동차 부품 자체가 이윤이 별로 안 남습니다. 이건 이상님도 아실 거예요. 네. 자동차 부품업체 웬만한 큰 업체 가보시면 매출은 많이 나오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보시면 마이너스 찍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한 몇십억 나오는 게 다예요. 아니, 매출이 한 5천억, 6천억인데. 예, 자동차 부품이 이게 이윤이 별로 안 남습니다. 일만 바쁘고. 그래서 자동차가 보면 일을 정말 쥐어짜듯이 주말도 나와가지고 이제 잔뜩 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타선이 안 맞아요. 애초에 자동차 부품 값이 이게, 물량으로만 찍어내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많은 자동차 부품 업계가 좀 고민이 많아요. 전기차를 가긴 가야 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일이 내연기관만 만든 거라서 그게 바뀌기도 힘들고 대비가 안 되어 있는 회사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다 외노자. 각 공장 관리자 5명만 한국인. 그럼 나오셔야겠네요. 아니 외노자가 많은 공장이면 공장일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직원들 복지에 신경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외노자를 왜 쓰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돈 때문에 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300조에 일하는데 쟤네들 250만 조도 일을 해요. 네. 그리고 외노자가 많다는 건 웬만한 한국 사람들이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상님도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 일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긴 비전 없다. 아, 여기서 일하다가 내가 진짜 골로 가겠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딱 버텨보시고 내년에 옮기십시오. 내년에 한번 옮기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돈 아껴 쓰면 돼. 예. 회사가 좀 문제가 크네요. 전기차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 아니 아무리 뭐 지금 부품을 찍는다 하더라도 완성차에서 전기차를 시대 가가지고 전기차에 맞는 부품을 안 찍으면 회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품업계는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국내 말고는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사실상. 일본도 못 가고 미국도 못 갑니다. 왜냐,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니까요. 가격 경쟁. 예, 배 타고 넘어가면 관세 많이 붙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부품회사가 국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수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아한테 이제 목줄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미 전기차로 가버리면 같이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있는 회사는 안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만 버티시고 기회를 봐가지고 포스코 하청 같은 데 이제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그리고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잘 알아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렇게 빡세게 일하고도 버틸 정도면 철강 공장은 그래도 잘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철강 공장이 좀 위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것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판단해서, 예.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하청 꼭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마무리 잘 지으세요. 다치지 마시고요. 예. 이상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